저는 음악인 정란이고요. 이번에 솔로로는 제 첫 번째 음반이 나오게 됐습니다. 노마디즘이고요. 타이틀곡을 정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청취자분께서는 첫 번째 트랙부터 13번째 트랙까지 차근차근히 천천히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음반을 내놓고 세상에 처음에는 제 나름의 역할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 지인분들 만나서 음반 얘기도 하고 들려드리고 선물도 하고 이런 시간을 초반에 가졌다가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생각을 다시 해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음반을 내가 용기를 내서 만든 음반을 내놨다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겠다. 그래서 다시 본연의 자세로 더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이나 사람들 만나서 일종의 홍보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보다 저한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탐구하고 하는 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엔 다시 집순이 모드로 집에서 주로 작업하고 이것과 관련된 앨범과 관련된 그런 것들 찾아보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네,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또 사색이 또 다음 작품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그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지금 대부분의 SNS를 다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음반을 내놓고 누구누구와 어떤 기존에 그러니까 음악과 비교를 할 때 사람들은 비교해서 그 생각을 해야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언급이 되었던 뮤지션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언급이 된 것과 되지 않은 거랑 상관없이 그분들 음악을 제가 아주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저한테 어떤 음색적인 거나 음악적인 스타일 때문에 여러 기존 뮤지션들의 이름을 언급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칭찬 아닌가요? 좋은 거긴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누구누구와 비슷하다, 누구누구 한국의 누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커다란 거부감도 없고 단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그 뮤지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색깔을 나와 전혀 다른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데 나한테 그 이미지가 이렇게 똑같이 씌워지는 거는 그닥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걸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음악하고 다른 우리가 또 예술이라고 칭하는 어떤 다른 것들 있잖아요. 문학 작품 같은 거, 시, 소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도 쓰이는 언어들을 가지고 그 작품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형체가 없는 이 지금 CD로 나온 거 말고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이고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통하면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음악은 내가 어떤 보이지 않는 것, 들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잡히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건데 처음에 20개 곡 정도를 트랙에 넣고 싶었었어요.
루벤과 뉴욕에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굉장히 친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왜냐하면 너무 재밌게 임했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곡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어난 곡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보여주고는 싶은데 거기서 또 그것들을 쳐내는 용기도 필요했고요. 이것들이 내 욕심만 담길 게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거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음반에서 하고자 했던 그 의도에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적지도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13개 트랙이 된 거고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다 설명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제가 음반을 만드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용기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과거로부터 과거의 어떤 일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굳어지지 않고 계속 또 변화하고자 하고 그런 걸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곡들이 다 일종의 미련이 남아 있다기보다 지나간 것들, 어떤 역사에 대해서 나의 역사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서 그걸 붙잡고 떠나지 마, 나 그거 후회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곡들의 어떤 흐름은요. 거기로부터 또다시 다른 디멘션으로 가서 변화를 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곡들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곡 앨범의 타이틀도 노마디즘이 됐던 거고 가사들을 약간 시적으로 보셨다고 했는데요. 저는 일단 가사가 음악의 일부죠. 그러니까 시보다도 음악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글이 시적으로 만약에 쓰여졌다면 그냥 음악의 어떤 일부로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글을 잘 짓고 싶어서 쓴 것도 아니고 그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거고요. 네, 제 곡 중에 3번 수중고백이라는 곡의 경우를 보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가사가 씌워진 곡이고요. 제 의식의 흐름을 담았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아무런 두서도 없이 흐름을 담았고 멜로디와 그 후렴구가 먼저 나왔던 곡이라서 가장 처음에 썼던 가사라 제일 쓰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만들고 나니까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음악에서. 왜 온도가 느껴지지 않지? 제목을 정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럼 제목은 왜 수중고백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온도가 느껴지지가 않았어. 근데 왜? 물에 오래 수영장 가보셨죠? 물 안에 오래 있으면 그게 지금 차가운 건지 미지근한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내용도 거기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만든 제목이에요. 그리고 전체가 멜로디가 조금씩 확장이 되고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서 기본 후렴구 사이사이에 그 멜로디들이 그 변화하고 거기에 이제 루벤의 멋진 어떤 그 사운드 메이킹이 제 색깔을 좀 잘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곡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 곡의 그런 점차 발전해 나가는 그 흐름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따라오기 쉽지 않았을까. 근데 곡 길이는 5분이 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용사, 5번 나의 용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목을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가사는 제가 기존에 써놨던 시를 차용을 한 거고요. 처음에 사운드가 이렇게 나올지 전혀 몰랐고 서로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 가사의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나서 나온 어레인지먼트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가사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면 어떤 상대를 놓고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은 결국은 당신을 배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 배가 부르기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챙겨주고 있잖아요. 먹여주고 있고 어떤 삶에 긍정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약간 오만한 여자의 어떤 발상인데요. 당신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쓰러질 거잖아.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약간 도발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 내용을 루벤에게 설명을 했더니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용사 같은 경우는 흔히들 영국 그 밴드의 어떤 사운드가 느껴진다라고 하셨고 약간 다른 곡들보다 조금 더 영한 너 나 없으면 안 돼. 약간 이런 의미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재밌는 사운드가 나와준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만족했고 루벤이 한글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를 그동안 계속 시켜왔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요. 역시 음악은 언어가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네. 뭐 몇 개만 13개를 다 얘기할 순 없으니까 사자를 두려워하는 그대에게 4번 트랙인데요. 저는 이 곡이 제가 지었지만 제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빠바밤으로 시작하는 혼 사운드로 약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보사노바라서 사람들이 엥?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루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사자라고 생각해봐라. 여자 사자가 있는데 다가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지고 싶어도 무서운데 어떻게 만져요. 근데 그 사자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만 믿지 마.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머리카락도 만져주고 속삭여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줘. 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저를 사자에 비유해서 곡을 만든 건데 그랬더니 사자 발걸음 소리를 넣은 거죠. 빠바밤 띵띵띠디딩. 그래서 약간 아마존 동물의 왕국 같은 느낌과 007 인디아나 존스. 그렇죠. 그런 느낌도 막 들어가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운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루벤하고 뉴욕에서 작업 후에 돌아와서 이메일이나 스카이프로 계속 작업을 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그 소리가 사자 발걸음 소리라는 거. 그다음에 실명 6번 트랙은요. 제가 이 총 트랙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든 곡이에요. 25살 때 이미 만들어진 곡이고 그 곡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유행했던 약간 트립합의 드럼 비트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걸 그대로 보냈더니 루벤은 드럼을 아예 빼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드럼 비트가 너무 매력적이고 흥분되는데 왜 그러냐. 난 이게 너무 심장 소리처럼 느껴져서 좋다. 빼지 말자. 그런데 그러면 너 나 한 번만 믿고 내가 이거를 오늘 한번 완성해 볼 테니까 듣고 마음에 안 들면 너가 한번 또 다시 해봐라. 그래서 왔는데
솔직히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 루벤 한국말 이해 못해. 라고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앞에 드럼이 없이 내가 거의 뒤에서 들리고 보컬을 하다가 뒤에 갑자기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 같은 경우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텀이랄 게 없잖아요. 그냥 단어 다음에 단어인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내가 무슨 긴장감을 느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음악이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요즘 계속 너무 재밌는 게요. 제 음반을 계속 들여다봐도 또 재밌어요. 저는 이 침묵을 병행하잖아요. 음악이라는 게. 음과 음 사이에 이걸 길게 끌고 바로 연결하지 않는 이상 중간에 공백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뭐지? 이러고 흥분하기도 하고 막 광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갑자기 막 뭐랄까 그러니까 확 다운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탁 터져 나오는 그것들을 느꼈을 때 비단 내 음악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음악에서 엄청난 흥분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곡은 사실 편곡발이라고 정말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고 기존에 이게 그대로 내 생각대로만 갔다면 그냥 되게 스타일리시한 뭐 세련됐네 정도가 됐을 텐데 루벤이 자기 아이디어를 고집함으로써 바뀐 게 너무 저는 흥분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뭐가 좋을까? 2개 더 얘기할게요. 세리엔 곡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음반의 흐름에서 가장 첫 번째 테마의 마지막에 있는 곡인데 이 곡은 루벤 곡이에요. 제 곡이 아니고 물론 가사는 제가 썼지만 굉장히 간단한 너무너무 심플한 멜로디이고 기타도 옛날 그 어떤 민속적인 기타의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노래였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뒷부분에 가보면 그냥 비유인데요. 뭐 말러 1번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웅장함이 느껴지는 그런 오케스트라 편곡을 굉장히 제가 지금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 이 곡이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거 딱 너다. 이 음악이 너구나. 그냥 그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재밌는 곡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이렌이 옛날 전설 속에 있는 여자잖아요. 물속에서 선원들 유혹해가지고 잡아먹는. 근데 저는 잡아먹진 않았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잡아먹지 않고 단 먹진 않는데 생명을 뺏어요. 사랑을 주겠다고 하죠. 선원이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이라고 하면 사랑 따위 이제 더는 필요 없다. 나도 사랑 뭔지 아니까 사랑 됐고 대신 너의 생명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스토리는 그 신화에 비롯해서 썼던 스토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 트랙 천국으로라는 곡은요. 저희 어머니에게 바치는 곡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곡은 기타로 그냥 이렇게 때려 부시면서 만들었던 곡인데 그 곡을 완전히 악기를 다 배제하고 뮤트 피아노 한 대와 제 보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제가 원하는 의도하고자 했던 가사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두렵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운드, 이걸 어떤 사람들은 가야금 소리라고도 하고요. 첼로를 뭐 튕겼나? 이렇게, 아니면 어디 새로운 악기인가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서 동시에 연주를 한 거고. 네, 저한테는 아주 의미가 깊은 곡이에요. 작업 스토리. 일단 루벤은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또 친동생 같은 동생의 그 동기예요. 그 헤이그 왕리음악원 동기인데 제 동생은 자퇴했고요. 이 친구는 완전 반대로 이제 거기서 교수도 학생도 잘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어떤 약간 그런 특기를 가진 학생이었고요. 참 부럽죠?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일단 받았다고 해서 끝은 아니니까요. 서로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음악은 정직하니까. 음악을 보내라. 나도 보내겠다. 나중에 이제 서로 오케이가 됐어요. 마음에 든다. 아, 그러냐. 그럼 내가 갈게. 제가 가야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니까. 뉴욕에 갔어요. 다 싸들고. 그래서 루벤 커플이 있는 그 지역에 한 대중교통은 한 30분 떨어져 있는데 강변 쪽에 허드슨강 거기에 19층의 아파트를 마련하고 매일매일 출퇴근을 했죠. 일정한 시간에 가서 일정한 시간에 오고, 심지어 이 친구는 유태인이라서요. 12시 전에 자야 되고요. 별일 없어도 아침 8, 9시에 일어나요. 왜 뮤지션이 8, 9시에 일어나? 라고 묻기도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서 상당히 정기적이고 되게 규칙적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작업이 잘 안 되면 그냥 뭐 산책도 하고, 그 친구 다른 팀 하는데 뭐 리허설 보러 가기도 하고. 작업은 그닥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스들을 루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제공한 소스가 마음에 드는지,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소스를 또 내면 되니까요. 이거 안 돼? 그럼 저거.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루벤이 하고 싶어하는 곡들로, 일단 소스는 뭐 있으니까 그 내 음반의 프로듀싱을 맡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내 곡은 다 내 마음에 드니까요.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곡들을 골라서 작업을 했고, 뭐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뭐 한 4, 5곡도 같이 작업을 하고, 그래서 막 신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소통이 가능할까? 저도 상당히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살고, 근데 오픈 마인드라는 게 오히려 더 보수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라 사람들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지만 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을 가리는 거를 저는 티내면서 가리진 않고요. 근데 루벤도 뭐 아까 제 동생이 애초에 누난 여자 루벤이야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요. 약간 비슷한 점이 있대요. 잘 속고 약간 가끔 약간 나사 빠진 것도 좀 있는데 그 루벤 건망증 굉장히 심해요. 하나 지금 막 트집 잡는 거예요. 왜냐면 다 완벽하니까요. 그래서 2달 전에 키도 다 맞추고 다 했는데 갑자기 2달 후에 전혀 다른 키로 작업을 한 다음에 저를 당황스럽게 해서 혼내키죠. 이제 막 너 노트를 해라. 노트 한 거 어딨지? 난 maybe I'm blind 막 이러고. 아무튼 속 시원하다.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작업했고, 그게 재밌어서 다음날 또 뭔가를 만들어가고 뭔가를 또 막 시도해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거의 맞춰놓고 돌아와서 그다음에 추가 작업은 당연히 해야죠. 이제 그때 당시에 편곡을 마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로 계속 주고받아야 됐던 거. 한 가지 어려웠던 거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수정이 되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작은 문제가 이틀이 걸리니까요. 그 친구랑 밤낮이 다르고 그리고 잠은 12시 전에 자니까 그런 거 말고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고 한국에서 그 보컬 녹음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그 보컬 녹음을 빼고는 전부 다 앨범 마무리, 자켓 디자인, 자켓 촬영까지 다 뉴욕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그 이유도 한 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노라 존스가 녹음을 했던 곳에서 이제 녹음을 하려고 스케줄을 잡아놨다가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거는 그쪽에 한국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지 랭귀지 말고요. 대화하는 그런 거 말고 이해할 수 있는 스텝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음악적인 스텝. 그거 하루 돈 주고 쓰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루벤 이번에는 네가 와라. 와야만 한다. 그 이유는 믹싱을 비오케의 마지막 앨범이었던 당시에 그 앨범의 믹싱을 담당했던 사람에게 맡겼어요. 운 좋게도 엄청난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고 루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난 우리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그래 맞아. 근데 결과물이 돌아왔는데 하나씩 정말 음악은 그런 어떤 명성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음악은 테이스트의 문제였던 거예요. 뭐가 진실이고 아니고가 아니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뉴욕의 믹싱 엔지니어라는 친구는 한국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어의 모음이 탈락이 되거나 그 공간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중하게 이해를 구하고 대가는 지불했지만 루벤 믹싱 우리가 해보자. 또 예산을 드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믹싱을 루벤하고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루벤이 믹싱을 하고 제가 그거를 컨펌하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가 그 일종의 립토메이션이라고 하죠. 네, 저는 기술적으로 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 12시간씩 그 믹싱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물론 이제 마스터링은 신의 손인 정은은 부장님께 또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약간 보완해서 잘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했던 사운드가 잘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빨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때 잘 참았던 게 인내심을 가졌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다를 수밖에 없고 내가 그냥 일종의 예인데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대해야 되고 또 아이를 만나면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곡을 다루는 방식은 저는 항상 그래 왔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정체성 사람의 음악인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물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를 두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 그 과정을, 그 흐름이 저한테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응고돼 있고 한 가지로 그런 게 저한테는 별로 풍요롭지 않고 매력적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풍요로운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색깔은 그 어린 친구들이 가끔 약간의 오류를 범하는 게 그거예요. 나 요거 잘 되네. 예를 들어. 그럼 나 요걸 내 색깔로 밀어붙여 봐야겠다고 해서 그 색깔로 뭔가를 시도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유니크하고 뭔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검증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잘하는 걸 그렇게 빨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10년 이상이라는 어떤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알아가고 난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빠른 나이에 찾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전에 드라이한 보컬 스타일을 가졌고 약간 더 지금보다 톤이 낮고 이런 것들은 그때의 문법이고 또 뭔가 내 음악적인 취향과 그런 것들이 변해오고 내 이상도 변하고 당연히 음악도 똑같이 따라서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는 그냥 계속 변할 거거든요. 이런 게 바로 그 한 앨범의 프로듀서의 그 유무가 중요한 이유고요. 굉장히 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래 이 정도 나 준비됐어. 나 이런 음악 떳떳해. 나 이렇게 잘해. 나 작사 작곡해. 나 편곡도 할 줄 알아. 오케이 그럼 나 내 음반 내가 프로듀싱 할 거야. 어떻게 내가 내 음반 프로듀싱 하죠? 아직은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고요.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운드를 내가 아무리 나 혼자 믿고 있다고 쳐도 물론 의도한 바가 있어요. 이 음반에 드러나 있고요. 그거를 루벤이라는 이 프로듀서, 유능한 아주 센스 있고 소통이 가능한 그런 프로듀서가 컨펌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나란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혼자 이게 멋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객관적인 시각이 많아야 된다라는 게 무슨 나의 주관을 굽히고 무엇과 약간 뭐랄까요? 그 뭐라 그러지? 타협. 뭔가랑 타협한다의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게 저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전 프로듀서가 무조건 필요했었어요. 제 첫 음반이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게 그렇게 됐어요.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대에서 펼치는 음악이라는 거는 이것과는 또 다르잖아요. 내가 올라갔을 때 정적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끊지 못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완벽하게 쏟아부어서 그다음에 또 다시 정적이 되잖아요. 그 과정을 한다라는 거는 준비도 필요하고 어떤 용기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음반만 만들어 놓고 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공연을 웬만해서는 다른 재즈기나 그런 이벤트성의 그런 공연들을 약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주셔서 저는 오히려 좀 송구스러운데요. 진짜 계속 그 얘기 많이 들어요. 공연은 언제예요? 곧 할 거죠? 네, 준비 중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큰 부담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혼, 애초에 제가 그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루벤과 상의를 했는데요. 루벤 선글라스 딱 끼더니 내가 그 얘기 나는 루벤 이거 나 나중에 공연할 때 이렇게만 이제 상의를 했어요. 근데 루벤 선글라스 딱 그냥 듀오로 해. 피아노랑 둘이 하든가 기타랑 둘이 하든가 why not 이러는 거죠. 음악 CD랑 콘서트는 다를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하나하나 보자로 가게 되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그냥 CD 듣자. CD는 훌륭하게 많이 연습해서 딱 해서 녹음한 거잖아요. 틀리면 다른 테이크하고. 공연 또 다른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좀 구현해내기 위해서 합주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도 시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전혀 다르게도 시도는 하고 있어요.
뭐 그냥 편안하게 음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것도 참 재밌는 작업이긴 한데요. 약간만 벗어나서 일단 이걸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결과물로 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한 번 듣고 잘 이해 안 되면 두 번 듣고, 음악은 원래 어려운 거거든요. 또 안 되면 세 번 듣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것처럼 제가 그동안 이걸 준비하면서 가졌던 인내처럼 청취자분들께서도 인내를 가지고 음악을 대해 주시면 음악이라는 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화 수준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떤 땅덩어리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악을 대할 때 그거를 정서적으로, 사회 현상을 정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척박한 한국 땅에서 음악하는 거 참 그렇다. 나는 빨리 유학을 가야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좀 더 좋은 기회를 잡아야지. 저는 제가 만약에 해외를 나가서 음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이유가 아니라 좀 더 제 식견을 넓히고 제 경험을 쌓기 위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도피한다고 해서 거기서 음악이 되어지고 거기서 더 멋진 음악을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요. 이 땅에서 모든 뮤지션들 지금 다 힘들게 음악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음악적으로 더 그런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상황들을 잘 받아들여서 음악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음악 천천히 들어주시고요.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